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슈퍼볼 우승. 사실 이걸로 2024 시즌 리뷰 끝내도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이것보다 임팩트가 이것보다 더 완벽한 시즌 리뷰 멘트가 있을까 싶어요. 정규 시즌에도 14승 3패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디비전 그쵸.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고 NFC에서는 2번 시드까지 확보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출발이 완벽했던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바이위크 이후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이 이글스의 2024 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딱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클리의 좀 언터처블했던 시즌, 그리고 제일런 허츠의 플레이오프 활약, 그리고 빅판지오의 정말 완벽했던 디펜스, 이 세 가지로 딱 이글스의 24 시즌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초반에 오펜스가 좀 부진했는데 이거를 빠르게 다잡고 바클리 중심의 어떤 오펜스로 밀고 나가면서 제일런 허츠의 부진을 최대한 가렸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실 빅판지오의 이 수년간 쌓인 이 디펜스 이론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했던 제일런 카터라던가 뭐 밀튼 윌리엄스, 잭 바운, 나코비 딘, 뭐 퀴니언 미첼, 쿠퍼 드진, 정말 루키와 베테랑의 조화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공수 양면에서 정말 밸런스가 좋은 시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조각들이 참 잘 맞아떨어진 그런 시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런 허츠는 정규 시즌 퍼포먼스의 우려를 종식하듯이 진짜 뛰어난 활약을 플레이오프와 슈퍼볼에서 보여줬죠. 여기에 세이컨 마클리가 기록적인 해를 보낸 부분 역시도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언급해주신 디펜스죠. 바이크 이후에 이글스의 디펜스 효율은 압도적인 리그 1위였습니다. 야드, 실점 모두 최상이었고요.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실점이 16.8점이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그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플레이오프에서. 저 굉장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는 저도 빅판지오의 공이 매우 컸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맨 러쉬의 효율화를 가져오면서 2선과 3선의 부담을 덜어줬고요. 이 쿼터스 커버리지, 저희가 지난 시즌 방송 때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던 이 쿼터스 활용에 있어서 우수한 코너백들이 외곽에서 1대1을 잘 대응을 해줬고, 전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베커, 특히 라인베커의 언더 커버리지는 잭본의 능력을 통해서 상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칭 커버리지에 있어서 잭본뿐만 아니라 루키인 쿠퍼드진의 활약도 굉장히 돋보였는데, 결국 이 선수들의 활약은 슈퍼볼에서 인터셉션으로도 연결이 됐죠. 이렇게 판조의 전술 활용과 선수별 명확한 역할 부여는 이글스가 2024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데 매우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랬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번 오프시즌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슈퍼볼 우승팀들은 의뢰 겪는 일이죠. 선수단과 코치진의 막대한 유출, 이글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켈렌 모어가 떠났죠. 그리고 케빈 파툴로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웃에 보시면은 이만한 선수들이 다 나갔어요. 그레엄 같은 경우에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에디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펜스에서도 켈러 모어 말고도 이제 라이트 가드로 깜짝 활약했던 뭐 메카이 벡튼이 차저스로 팀을 떠났고요. 뭐 디펜스 유출이 가장 눈에 띄죠. 주전으로 계속해서 활약했던 뭐 밀튼 윌리엄스라던가 뭐 세이프티 CJ 가드너 존슨, 뭐 코너백 데리어스 슬레이, 이 세 명이 팀을 떠난 게 좀 가장 크다고 보고, 특히 뭐 엣지에서도 브랜든 그라임, 뭐 브라이스 어프, 코너백 아이지아 로저스, 뭐 아본테 매덕스, 어쨌든 이 선수들은 주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뎁스를 채워주던 선수들까지 다 팀을 떠났습니다. 사실 빅판지오 디펜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 라인베커 나코비 딘도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을 좀 크게 당하면서 지금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도 사실 걱정거리죠.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된 특히 디펜스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채팅창에서 조윤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선수들 이탈, 그 중에서도 주요한 베테랑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의 스텝업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라이트 가드 자리에는 뭐 텍산스에서 실패한 캐니언 그린을 또 트레이드로 영입했고, 뭐 디펜스에서도 뭐 엣지 아지즈 오줄라리라던가 뭐 아지즈 오줄라리를 또 영입했고, 뭐 사실 여러 가지 드래프트에서도 지아드 캠벨, 뭐 앤드류 무쿠바 이런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빈자리를 메꾸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5 시즌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슈퍼볼 리핏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는 저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케빈 파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펜스 뎁스의 유출이 상당한 대신에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 10명이 그대로 복귀합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뜻이고요. 바클리, 허츠, 브라운, 스미스, 고더트 등등 이런 선수들이 다 합류를 하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플레이 콜링을 담당하는 파툴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파툴로는 선수를 이 선수에게 적합한 최고의 위치에 배치한다라는 이 시리아니의 철학, 플레이어 드라이븐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이곳을 확장할 것이 굉장히 자명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 뎁스의 선수별 약점, 강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 뒤에 신뢰할 수 있는 코어 패키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툴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리아니 아래에서 이전 팀부터 이미 8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쵸. 현재 주전 쿼터백인 제일런 허츠와도 4년차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허츠의 성장, 어떤 성향, 강점, 약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5 시즌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를 이끌어 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2024 시즌과 색깔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 경험을 살려서 지난 시즌처럼 3 와이드 리시버 셋, 여기에 모션, RPO, 뭐 종종 경우에 따라서 스크린을 결합한 이런 컨셉의 오펜스가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는 상대의 디펜스에 따라서 가변적인 런, 패스, 플레이 액션 비율이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즌 보여줬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경기 중에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서 뭐 우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우리 점수차가 어떻게 되는지, 쿼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템포 조절, 그다음에 컨셉에 대한 활용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이 런과 패스의 밸런스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툴로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코치가 있어요. 셰이 스타이켄의 빈자리를 대체했다가 시즌 내내 욕먹고 시즌 끝나자마자 잘린 브라이언 존슨의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인지 2023 시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뛰어난 오펜시브 콜러로서 부상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에드님께서 의견 또 첨언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리아니 아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뭐 제일런 허츠와도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코치이기 때문에 저도 크게 이 코치가 뭐 브라이언 존슨 같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언급해 주신 점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결국 그간 이글스 오펜스의 색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글스의 런 게임은 뭐 다음 시즌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계속해서 뭔가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 라이트 가드 메카이 벡튼의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글스의 이 오펜시브 라인은 뭐 걱정의 대상이 아니었죠. 늘 수월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새롭게 자리를 차지하는 선수들이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올해 이 라이트 가드 자리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글스도 이거를 잘 알고 있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현재 메카이 벡튼의 빈자리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이 타일러 스틴 그리고 뭐 베테랑인 맷 프라이어가 경쟁 중이라고 하고요. 트레이드로 영입한 뭐 캐니언 그린도 있고 뭐 2년 차 트레버 키건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라이트 가드로 가능한 옵션들이고요. 뭐 드래프트에서도 이거를 좀 의식한 건지 데이 3에서 무려 3명을 뽑았어요. 뭐 드루 캔달, 마일스 힐튼, 뭐 캐머런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을 지명하면서 어쨌든 라이트 가드에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현재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옵션 중에 누군가는 터져줘야 하고 누군가는 메카이 벡튼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작년에 이글스 런게임의 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글스가 나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불안함과는 조금 전 다른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타일러 스틴이 그렇게 또 완벽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 또 다른 누군가가 등장해 주기를 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펜시브 라인 특히 라이트 가드에서 빈자리를 잘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디펜스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서 언급했듯이 주전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그간 뎁스상에서 두세 번째 위치하던 선수들과 올해에 또 루키들이 주전 스냅을 또 많이 받게 될 예정입니다. 뭐 디펜시브 라인에서는 뭐로 오죠? 뭐
라인베커에서는 뭐 지아드 캠벨, 세컨더리에서는 뭐 킬리링고나 뭐 시드니 브라운, 뭐 루키 앤드류 무쿠바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스냅을 많이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선수들이 주전에서도 같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죠. 불과 사실 2년 전에 2023 시즌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이글스의 세컨더리 정말 최악이었죠. 최악의 세컨더리로 정말 디펜스가 망가지다시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데 뭐 사실은 빅판지오라는 코치는 어쨌든 포지션별로 본인이 요구하는 능력들,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능력들이 정말 확실한 코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글스가 뽑아놓은 그리고 뎁스에서 두세 번째로 키워놓은 선수들이 다 이 스킴에 어울린다. 정말 빅판지오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과 100% 부합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물론 작년과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오겠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2023 시즌만큼 망가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 어린 선수들이 이 굉장히 어렵기로 정평이 난 빅판지오 디펜스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을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판지오뿐만 아니라 뭐 케빈 파툴로도 그렇고 이 양쪽 코치들 수비와 공격을 지휘하는 코치들의 가장 큰 장점은 선수들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것이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떤 롤을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배치하는 것에 진짜 정평이 나 있는 코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감안을 해서 이번 시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비전 성적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흑역사가 나타나냐 아니면은 뭐 돗자리 까느냐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둘이 각각 예측한 NFC 이스트의 이번 시즌 성적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하지 마세요, 반배 아빠님. 민망합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워싱턴 커맨더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뉴욕 자이언츠 순으로 갔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에디님께서는 워싱턴 커맨더스, 필라델피아 이글스,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순으로 시즌 성적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꼴찌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꼴찌팀 일단 먼저. 뉴욕 자이언츠부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많이 되죠. 뎁스적으로 보강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지금 리그 최악의 스케줄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아, 그쵸. 이번 17경기 중에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10개입니다. 진짜 가혹한 일정이 우려가 되고요. 특히 1, 2주차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주차, 2주차 상대가 워싱턴 커맨더스랑 댈러스 카우보이스예요. 원정 경기. 그래서 이 경기들의 결과가 초반 기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6승 11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이언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동시에 사실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케줄 강도가 지금 리그에서 1위예요. 그게 좀 많이 걸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 선수들이 어쨌든 건강하게 시즌을 마무리만 할 수 있다면 지금 반전을 노려봐도 좋을 오히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어떤 로스터보다 더 좋은 로스터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볼드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이언츠는 한 8승 정도, 8승 9패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카우보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어쨌든 카우보이스는 자이언츠보다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스케줄을 갖고 있지만 이 다볼과 윌슨의 조합보다는 쇼텐하이머 프레스캇 조합이 좀 더 못 믿어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프레스캇이 23시즌 프레스캇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인데 이게 카우보이스가 오프시즌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크게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프레스캇이 개인적으로 뭔가 반전을 이뤄내면 좋겠지만 뭔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다볼과 러셀 윌슨이 조금 더 기대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어서 그리고 뭐 디펜스에서도 현재 좀 부상도 많고 뭐 트레본 딕스도 부상이고 뭐 드마비온 오버션도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코치진들이 많이 기대는 안 돼서 저는 일단 6승 정도, 6승 7승, 뭐 6승 정도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3위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어떤 뎁스적인 측면 또는 코치들의 능력 측면에서는 카우보이스나 자이언츠나 막 특출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차이가 뭘까?
자이언츠만큼은 아닌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일단 스케줄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NFC 이스트가 그렇죠. 근데 그렇죠. 바이위크 위치가 굉장히 적절하고요. 원정 경기 난이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팀 상대 원정 경기가 꽤 있는데 여기서 승리를 잘 해낸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이언츠보다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7승에서 8승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8승 9패로 일단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은 2위, 저부터 워싱턴 커맨더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커맨더스 좋은 팀이죠. 그리고 더 성장할 것이 기대가 되는 팀인데 제이든 데니얼스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기대가 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최대 위협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 5할 승리를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트 팀들의 일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커맨더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인 보강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을 하고 있지만 디펜스가 아직 물음표가 좀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바이위크를 치르기 전에 이때 7승을 얼마큼 빨리 달성을 하느냐 또는 7승 이상을 달성을 하느냐, 이게 뭐 플레이오프라거나 아니면 시드 순위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상하는 승패는 10승 7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NFC 이스트 스케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제이든 다니엘스의 어떤 지난 한 시즌의 영상들을 봤을 때 이 선수를 진짜 어떻게 막아야 될까라는 물음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걸 진짜 막은 팀이 이글스랑 버커니어스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시즌에도 물론 이글스 2번 만나고 버커니어스도 만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데니얼스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어쨌든 팀이 확실히 투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NFC 이스트는 또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즌 1위를 했던 팀은 1위를 못한다. 이게 매 연속으로 이 디비전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 디비전이다 보니까 그만큼 저는 이번 시즌에는 워싱턴 커맨더스가 조금 더 필라델피아 이글스보다 확실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위에 한번 위치시켜봤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이글스도 사실은 뭐 크게 차이 없는 로스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워싱턴이랑. 하지만 불확실함이 조금 여러 개가 있죠. 어쨌든 디펜스에서 이탈이 굉장히 많았고 어린 선수들이 잘 해줘야 한다라는 좀 이런 압박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케빈 파톨로라는 코치가 어느 정도 해줄지도 아직 감이 안 오고, 특히 라이트 가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은 성적을 거두겠죠. 10승 이상을 거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싱턴 커맨더스보다는 한두 승 좀 적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진짜 어려운 스케줄을 갖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오프 출전했던 팀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죠. 특히 바이위크 전후로 까다로운 상대들이 질비하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반까지 빠르게 이 승률 5할 고지를 점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필라델피아 이글스 조금 더 위에 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쿼터백과 러닝백의 조합 때문인 것 같아요. 제일런 허츠와 세이칸 바클리의 러싱 연계, 이게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갖고 있고요. 디펜스 뎁스는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으나 그래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열렬히 좋아하고 있는 빅판지오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코치가 또 한 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12승 5패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시스님, 지난 시즌 지구 꼴찌를 했음에도 스케줄 1위를 먹은 자이언츠 도대체 어찌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에디님은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8승 9패. 이건 단순 자이언츠에 대한 동정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석에 의해서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을 거예요, 확실히. 쿼터백만 있으면 이 팀은 진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디펜스도 개선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잭슨 다트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 100년 대계를 준비를 해야죠.